선거가 다가오니까 여야의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이 있는데요. 한 분은 이 호남모스로 이정현 의원이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공석에 있었는데 오늘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분을 보고 험지에 나가라니 어쩌니 하면서 부산부터 서울 강북까지 실컷 돌리다가 본인이 견디다 못해서 자신이 중학교를 나온 마포갑에 출마한다고 스스로 선언해버리니까 이제사 병중계 미안해서 약 준다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요. 원만하게 잘 정리하지. 100% 경선한다면서 어디 나가든 그 자유죠. 본인 책임해야 하는 거고. 뭔 그렇게 100% 상향식 경선을 한다면서 그러는지 험지론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100% 상향식 경선을 하려면 누가 어디에 나가든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새누리당이 문대성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이자 또 더 나아가서 IOC 선수위원까지 했죠. 근데 지난 총선 직후에 2012년 논문 표절이 벌어지면서 국민대학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탈당을 했는데요. 다시 복당을 했다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사학 앞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암식 전 부산시장을 지지한다는 듯이 발표까지 한 사람을 이제 또 인천에 내보낸답니다. 아니 상향식 공천에서 당에서 누구를 어떻게 나가라 그럽니까? 100%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면 당에서 어디에 나가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인재 영입 안 한다라는 지적에 지금 등록된 예비후보 986명 중에 60%가 새누리당 후보고 장차관급 고위공직자가 56명, 전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119명, 법조계 45명, 교수 45명이다. 이로써 우리 당의 예비후보들 중에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근데 이런 걸 언론에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홍보 탓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대표가 인재 영입을 안 하겠다니까 야당은 영입을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당만 정체돼서 총선에 이기겠느냐 이럽니다.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는 완전히 말이 달라지고 있고요. 이 문제가 결국은 이 당내 각종 회의에서 계속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문대성 차고 넘치는 인재를 놔놓고 문대성 의원을 인천에 또 내보냅니까? 원칙이 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천정배 의원은 본인이 국민회의 오늘 자기 당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민주는 김종인 영입 저 국보위 참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것이 광주 호남 민심을 아우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이승만 국회론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 당이 천정배 의원을 데려가려고 서로 로비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어저께 안철수, 김한길, 천정배 3인이 회동해서 오늘 천정배 의원의 말이 기초가 주목된다 이랬는데 천정배 의원은 어느 쪽 손도 안 들고 양쪽 다 쳤습니다. 아니 지금 몸값 올라가는데 대가는 꼴 보면서 되는 집하고 합쳐야지 함부로 합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죠. 자, 지금 여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과 문재인 더민주는 국보위 경력과 또 이승만 국부론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탄핵까지 시끄럽습니다. 정치판에서요. 기존 정치인 중에서 털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서로 열심히 털고 있으니까요. 야당끼리 먼지털이 잘 하길 바랍니다. 요즘 참 이 선거판이 다가오니까 정치가 여야 다 개판되고 있습니다. 소속이 어딘지도 몰라서 이 묻는 일도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의장에 대해서 전방위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 위기 기업에 힘을 보태주려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반대는 매국행위다.
그리고 이 법을 막는데 정의화 의장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 정의화 의장은 결단을 빨리 내려라. 이래 이야기를 했고요. 원유철 대표는 이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빨리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화 의장은 여야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달라.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사퇴하고 선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은 물론 의사일정 논의가 어려워질 거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이제 김종인 선대위 체제로 갑니다. 김종인 위원장, 박영선 부위원장 될 것 같은데요. 자, 문재인 대표나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대로 잔류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이나 또 이 법안 통과,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 이런 부분을 김종인 지도부와 논의해야 되는데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 선대위에서 절대로 제가 볼 때는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지금 협상이 벽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의화 의장이 상정 좀 해주라. 본회의에서 표대결이라도 하게 이러는데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의화 의장이 섭섭하다. 우리 당의 몸부림에 대해 하나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 법에 하자도 없는 것을 여야 간의 협의가 매끄럽지 못한다는 것을 문제 삼는 걸 보면 정의화 의장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하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일단 상정 거부시킨 다음에 이 좀 편법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상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화 의장이 잘못된 법을 고치려 또 다른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일들을 또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의화 의장 손에 이 법이 통과되어도 때 하나 묻지 않을 것인데 정의화 의장은 왜 저러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은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정의화 의장이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자격도 없는 거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한마디로 중요한 책무를 갖다가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화 의장은 오늘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단독 국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한 번도 단독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의화 의장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보통 국회의장까지 했으면 다음에는 출마하지 않고 은퇴를 해서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게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철칙이었습니다. 근데 정의화 의장이 이러는 걸 보면 노후 생활을 즐길 것 같지는 않는데요.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정의화 광주 출마 만지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국회의장이 또 총선에 도전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동서합을 앞세워서 대권 노림일 수도,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즉 안철수당에서 영입전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화 의장이 최근에 사석에서요, 당에서 요청하면 출마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마 지역은 현재 중동구, 이 지역은 이 선거구 획정이 되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가 아닌 광주에 하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험지보도 못한 사막인 그곳인데 정의화 의장은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국회의장은 정당 소속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탈당을 한 건데요. 사실상 새누리당이죠. 그런데 정의화 의장은 당시 이 사석에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광주의 세 그룹이 자기 출마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이 광주가 아무리 험지고 사막이라도 정의화 의장을 출마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정의화 의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국회 선진화법, 테러 방지법 등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꽉꽉 쌓일 대로 쌓였는데 출마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0일 당의 요청과 상관없이 정의화 의장이 4.13 총선에서 광주 출마를 고려 중인 걸로 알고 있다. 통상 의장을 지내면 정계를 은퇴하지만 정 의장은 동서화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그가 광주에서 승리한다면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에 오를 것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의화 의장의 불모지 도전을 응원해야 되겠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이럽니다. 자, 제가 그 속내가 복잡한 게 정의화 의장이 지금 법안 통과를 안 시키면서 사실상 야당 편을 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여권에서는 정의화 의장의 비협조가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날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에서 직접 물었습니다. 박영준 국회 사무총장이 안철수 당으로 간다고 알려지는데
사실이면 해임해라. 안철수 당에 가려면 옷 벗고 가라.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 사무총장은 정의화 의장의 핵심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MB정권 때 국회 정무수석까지 했죠. 청와대. 자, 국민의당 김영환 전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자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입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화 의장은 제가 볼 때는 이분요, 정치적 욕심이 더 있고 아마 새누리당이 아니라 안철수 당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둘 다 안철수 당에 가면 그런 사람을 국회의장을 시키고 사무총장을 시킨 새누리당 꼴이 참 우습게 되겠습니다.